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하루의 사랑 작업 책에서 우리의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 작업이 수월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는 거라 저항이 올라와요. 사랑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깊은 진심은 왜곡된 저항의 감정들로 더 씌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 작업은 이렇게 습관화된 저항을 내려놓고 내 무의식 안에 솔직한 진심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항이란 다시는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며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 저항감 또한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 없이 수용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항에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간단히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됐다는 심판은 죄책감을 낳는다. 나는 어떤 잘못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끝없이 그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이 들고 자기 혐오로 변해가요. 두 번째, 아닌 척, 없는 척, 가식적인 회피는 수치심을 낳는다.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아픔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척, 전혀 상처받은 마음이 없는 척 하면서 가식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수치심이 든다고 해요. 또 남들에게도 수치를 주려고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도망은 불안감을 낳는다. 마음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뭔가에 계속 매달리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을 느끼기가 두려워서 계속 생각에 빠지고요. 네 번째, 억압은 분노를 낳는다. 참고 또 참다 보면 폭발하죠. 억압은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항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방식이 결합해 있어 이 저항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저항이 너무 강하면 무감각해지고요. 저항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감정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 작업을 시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성장하지 못한 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밝고 따스한 집으로 하나씩 데려오는 거예요. 보통 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상처받은 내면아이, 버림받은 내면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에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들은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신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솔직한 느낌을 판단 없이 수용하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영성의 가르침에서 이런 수용의 자세를 관찰자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저처럼 관찰자가 되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부모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내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나는 아이를 분명히 대상으로 바라보면서도 아이의 아픔을 내 것처럼 공감하며 함께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하나가 되면 바라볼 수 없고 너무 분리되면 느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대로 아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아이를 잘 달래고 보살피며 아이를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자기 느낌을 다 경험하고 받아주라는 말을 내 느낌대로 행동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감정대로 다 분출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한 결과일 뿐 자기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건 없이 느낌을 마주하는 것은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감정의 지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을 함께 경험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 아이가 믿고 있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절대 혼동해선 안 돼요. 아이가 난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생각에 담겨있는 슬픔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느껴주는 게 맞습니다. 아, 네가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랬으니 얼마나 슬펐니.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그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맞아, 너는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하지. 하고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면의 아이가 불편한 감정 속에서 믿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 작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를 목격했던 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의식이 자리 잡는 시기니까요. 부모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한 걸 본 게 아니라 불행해하며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버림받은 아픔이 시작돼요. 그런데 왜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느낄까요? 우리에겐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부모님이 기뻐하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반대로 부모님이 불행해하면 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것뿐인데 우리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 버림받음은 불행한 부모님을 보는 게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보는 것에 저항하면서 생긴 죄책감, 수치심, 그걸 보는 불안과 분노 이런 게 붙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불행을 목격한 에고는 바깥에서 나를 보고 기뻐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럼 우리가 가려는 사랑 작업의 방향은 뭘까요? 부모님의 불화는 내 존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불행한 모습을 너무 아파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아파할 수 있었다면 죄책감 같은 신념들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화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픈 그 모습을 저항까지도 다 수용하면서 바라보는 것. 불행한 부모님을 그냥 인정하고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너무 아팠구나 인정하면 결국 불행한 부모님을 내가 아파서 버린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풀려나요. 이 과정은 길어요. 어릴 적 만들어진 신념들은 우리 삶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부모님의 불행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내 무능함에 저항하려고 에고는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애쓸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수용하면서 해나가면 됩니다. 사랑 작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안의 무의식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것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또 어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화가 올라오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지 참을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내 감정을 받아들인 이후에 솔직한 마음을 전한다면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화나 분노가 표출된다면 아직 그 분노는 받아들여지지 못해서라고 해요. 오늘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책, 하루의 사랑 작업의 일부분을 요약하고 읽어드렸어요. 사랑 작업 유튜브와 책을 직접 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 작업을 한다면 에고가 알아차리고 방해할 거예요. 사랑 작업을 통해 우리 존재 자체인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내서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던 마음을 느껴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고 토닥토닥하며 스스로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시면 점점 나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곧 또 만나요. 바이.